그때 막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저희 이바롬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못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바롬 제품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확하게 조금 거기 포인트에 맞추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이은영 본부장님이 또 상세하게 좀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저희가 이제 알아야 얘를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될지 알아야지 내가 또 손님이 오셨을 때 이 도구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이분한테 적정하게 잘 처방을 해주고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고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면은 사실은 조금 우왕좌왕하세요. 그날 적용해 보셨나요? 써보셨나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장님 두 분이 계시니까 저희 이바롬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상세하게 제가 오늘은 여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 이름은 이바롬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바롬이라는 제품은 프랑스에서 저희가 제조를 해서 판매 유통은 코리아, 여기 이바롬 회사에서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바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의 어원을 보면은 이바낫이라고 우리 보통 이렇게 조향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후각이 아주 예민한 세계 오대코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바낫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과 아로마라는 이름을 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바롬이라는 이름이 탄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바롬 제품은 프랑스 프로방스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사진에 나오는 라벤더 밭이 쫙 있어서 보라색 너무 아름다운 그 지방이 보통 이제 프랑스 남부 그라스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라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향수나 그 다음에 이런 아로마를 제조하는 최적의 환경을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만드는 이바롬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로마 하면은 어디 생각하세요? 우리가 향수 아로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프랑스죠.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제조가 되고 거기에서 레시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통은 이 한국 이바롬이라는 회사에서 유통을 하고 있고, 역사로 보면은 이바롬은 거의 만들어진 지는 20년 됐어요. 20년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유통한 지가 그러니까 20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많이 사용을 하셨겠죠. 근데 이 제품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제품의 문제화가 되어 있지 않고 품질에 대한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저희 이바롬 제품이 많은 원장님들한테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명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뭘 얘기를 해요? 장인. 그 다음에 그 안에 내가 오랫동안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그 시간을 가지고 쏟아부었던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명품이라는 제품이 탄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바롬 같은 경우에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명품 아로마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아주 마땅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바롬 제품의 그럼 이제 특징은 뭐냐? 저희가 여기 제품을 보면은 바스 오일 5종과 에센셜 오일 8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바롬 아로마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노 아로마가 아니고, 모노 아로마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심신을 좀 편안하게 한다 그러면 어떤 제품을 쓰죠? 라벤더 많이 쓰시죠. 그래서 그렇게 한 개 아니면은 이제 내가 조금 피로도를 조금 풀고 싶다, 활력을 주고 싶다 그럴 때 이제 페퍼민트, 이런 모노 아로마 하나하나 되어 있는 아로마를 쓰는데, 저희 이바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렌딩 아로마예요. 그래서 이 아로마 하나의 병에 하나의 모노 아로마, 그러니까 허브가 한 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허브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오일을 블렌딩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열별로 되어 있어요. 신경계, 순환계, 특수계.
그렇게 계열별로 되어 있어서 블렌딩 아로마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컬러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컬러 테라피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장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장부 테라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 있어요. 펼쳐 보시면은. 그래서 저희 이바롬 아로마의 이제 큰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큰 특징을 이바롬 아로마의 이제 특징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로마 테라피란 무엇인가? 아로마는 식물, 뿌리, 잎, 그 다음에 꽃에서 양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성분을 추출한 게 아로마예요. 아로마 오일이에요. 그래서 양리적인 효과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신체에 적용을 했었을 때 양리, 약효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허브에 있는 양리적인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게 이 아로마 오일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로마라는 거는 어원을 보면은 아로마, 아로마는 뭐죠? 향으로 향기 이런 뜻이거든요. 향, 그 다음에 테라피는 치유하다. 네. 그래서 향기로 치유하는 요법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용을 했었을 때 아로마 테라피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로마라는 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아로마가 흡수되는 경로를 제가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중요한 게, 아로마를 적용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피부로 흡수시키는 경로. 우리가 직접 아로마를 피부에 바르죠. 그리고 어디? 흡입하는 방법. 흡입요법이 있어요. 우리가 아로마를 딱 떨어뜨렸을 때 뭘 맡죠? 향기를 맡죠. 근데 좋은 향기를 맡았을 때 어떤 기억이 생긴다? 좋은 기억, 좋은 기분, 좋은 감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피부로 흡수를 했었을 때는 어디로 흡수가 되냐? 혈관으로, 혈액으로 흡수가 돼요. 그리고 흡입을 했었을 때는 보통 코로 흡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로로 가는데, 피부로 흡수를 했었을 때 혈관을 타고 가고, 우리 혈관에서 이 아로마가 타고 다니면서 어디로 가느냐? 몸 속에 있는 기관이나 장부로 가요. 그래서 대장, 소장 이런 여러 가지 장부는 우리 피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죠? 안에 있죠. 근데 혈관을 통해서 이 아로마가 각 기관의 장부와 필요한 곳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72시간 내에 내가 필요한 곳에 다 갔다가 피부로 다시 나오거나, 피부인데 피부 그렇게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아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입을 했었을 때, 코로 들어갔었을 때는 보통 후각신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게 뇌로 들어갑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흡입을 했었을 때 후각신경을 통해서 갈 때는 스위치가 없어요. 보통 피부에 발랐을 때는, 우리가 안 좋은 걸 발랐을 때는 뭐가 올라오죠? 네, 트러블, 두드러기 뭐 이런 게 올라오죠. 네. 내가 이게 안 좋다 그럴 때는 거부 반응이 나와요. 근데 뇌로 가는 거는 그런 스위치가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예요. 하이패스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향을 맡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흡입을 하는 요법을 사용을 할 때 좋은 아로마를 잘 선택해서, 화학적인 게 아니고 진짜 자연적인 이런
아로마를 선택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내로 직접 갔었을 때 보통 이제 가는 경로가 시상합으로 가요. 아, 여기에서 제가 요거를 안 했군요. 내로 가서 변형계, 요거 중요하거든요. 변형계로 가서 변형계에서 시상합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대내피즈 이렇게 가는데, 이 시상합으로 갔었을 때는 어디로 관여해서 가느냐? 호르몬. 여기 호르몬 가기 전에 이제 호르몬에 우리 기관이 있죠. 뭐죠? 뇌하수체. 그래서 뇌하수체는 호르몬의 모든 부분들을 관장을 해요.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에 움직여라, 숨을 쉬어라, 아니면은 뭐 팔다리를 그리고 생각을 해라,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죠? 뇌에서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런 신체의 모든 것들을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게 뇌거든요. 그거를 관여를 하는 게 아로마예요. 그래서 뇌하수체로 갔었을 때는 모든 호르몬의 부분을 다 관장을 해요. 그리고 대뇌피질에 갔었을 때는 기억력. 우리 많이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기억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네. 그리고 감정. 우리 기분이라고 하죠.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모든 일을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관여를 하는 게 아로마. 그리고 뇌하수체로 갔었을 때는 호르몬, 우리 보통 심장박동이나 혈액의 어떤 그걸 뭐라 그러지? 혈압. 네. 심장박동, 그 다음에 혈압. 요즘에는 호르몬의 교란이 많아서 문제화가 되게 많죠. 우리가 보통 이제 외과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는 요즘에는 어떤 의학이 너무 잘 발달을 해서 진짜 이렇게 절단이 되거나, 예를 들면 어디가 찢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술이나 아니면 의학이 발달해서 잘 고칠 수는 있지만, 이 호르몬의 교란이 와서 이상하게 내 몸이 어딘지도 몰라. 원인을 모르는 병이 되게 많아요. 원인을 모르게 내가 이상하다, 원인을 모른다, 그럴 때는 좀 호르몬의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나이가 갱년기가 오다 보면 호르몬이 변화가 오면서, 갱년기가 오면서 뭐가 이상해져요? 내가 열이 막 오를 일이 없는데, 보통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고 막 이래야지 열이 오르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열이 확 오르죠. 갱년기가 오게 되면은. 그런 열 조절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밸런스를 다 맞춰주는 게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아로마를 적용을 했었을 때에 이런 영향력의 부분이 굉장히 크게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로마를 또 제가 얘기했듯이 흡입을 했었을 때 이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로마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화학적인 그런 아로마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야말로 자연에서 다 식물에서 나오는 뿌리, 잎, 그 다음에 꽃에서 나오는 그런 성분을 다 추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화학적인 어떤 오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오일이 있기는 한데, 원장님들이 보통 매뉴얼 테크닉 하실 때, 마사지라고 하죠. 마사지 하실 때 쓰시는 오일들은 대부분 마사지가 잘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오일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양리적인 효과가 있다기보다, 내가 이렇게 마사지를 할 때 그냥 잘 밀리는 어떤 효과, 그 다음에 건조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오일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아로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좀 캐리어 오일이라 그러죠.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아로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로마 같은 경우에는 에센셜 아로마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캐리어 아로마라는 거, 우리 캐리어 끌고 다니시죠?
그 아로마의 효과를 좀 더 배가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가주는 아로마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통 이제 제가 보면은 이렇게 호호바, 조조바 오일을 많이 사용하셨죠. 호호바 오일 이런 것들이 캐리어 오일 종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매뉴얼 테크닉을 할 때나 이럴 때 아마 그런 호호바 오일 이런 오일들을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오일하고는 저희 이제 에센셜 오일하고는 효과가 다른 게 이거는 양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아로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그러면 효능 효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어떤 아로마의 흡수 요법을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저희 이바롬 아로마에 또 5대 테라피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체형 불균형 테라피, 오장육부 장기 테라피, 근막 이완 테라피, 호르몬 테라피, 순환기 테라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 5가지는 여기 있는 5가지하고 색깔도 컬러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뭔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찰랑찰랑 거의 물과 같아요. 그래서 정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이제 반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금도 24K가 있고 18K가 있어요. 뭐가 다르다 그러죠? 얘는 순금이라고 하죠. 순도가 높다고 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순도가 훨씬 높고 그 다음에 바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오일감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바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하실 때 사용하는 적용 부위가 좀 달라요. 에센셜 오일은 적용 부위가 그냥 피부에 떨어뜨려서 바로 흡수시키는 개념으로 사용하시고요. 바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오일리하기 때문에 얘를 흡수하기 위해서 저희 pH 보셨죠? 그때 원장님도 pH 로션하고 저희 미네랄 겔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젤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했을 때 흡수율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스 오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얘는 피부에 직접 바르고 얘는 주로 수요, 조교. 그래서 근데 원장님들이 이제 관리를 하실 때 이거를 바스 오일을 사용을 하는데 그때 저거를 물과 같은 매개체를 해주는 게 pH 로션하고 미네랄 겔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바롬 아로마의 5대 테라피 중에서 체형 불균형 테라피, 근막 이완 테라피 같은 경우에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 깊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포 부위가 넓은 쪽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벨트 크림이라고 림프 배농 크림이 있죠. 거기에 같이 혼합해서 도포 부위가 넓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주로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점, 지압점, 혈점에다가 똑똑똑 떨어뜨려서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욕이나 조격을 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희가 또 SLB나 SRL이나 그 다음에 LBV나 이렇게 따로 또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100ml짜리가 나온 게 있어요. 조금 편리하게. 저거는 고객들이 홈케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요즘에는 웰빙이라 그래서 내가 어떤 집에서 관리하는 요법들 그 다음에 집에서 막 음식도 마치 밖에서 멋진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스파에서 멋진 스파에서 즐길 수 있는 스파를 저희 아로마를 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즐길 수 있거든요.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고 이 5대 테라피 외에 이제 저희 8종의 역할을 보시면은 왜 자꾸 얘가
활종의 각 역할을 그럼 효능 효과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활종이 있는데, 바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5종과 이 5종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에센셜 오일의 이 8종의 효과를 알고 계시면은 적용 부위만 다를 뿐이고 효능 효과는 이걸로 알고 계시면 원장님들이 고객이 오셨을 때 처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8종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계열별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의 계열로 되어 있어요. 신경계, 순환계, 특수계. 세 개로 되어 있어요. 넘기시면 돼요, 원장님. 넘기시면은 뒤에 있는데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S하고 L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계 중에서 신경을 업을 시켜야 되는 게 있고, 너무 우울에 계신 분은 업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신경이 이렇게 뛰어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운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뭐든지 밸런스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막 이렇게 올라가도 너무 내려가도 그 밸런스를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경계 중에서 두 가지를 보시면은 S하고 V가 있어요. 근데 색깔로, 컬러로 봤었을 때 S는 우리가 딱 보기에도 굉장히 편안한 색이에요. 그래서 회색이거든요. 그레이색은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느끼는 색이에요. 어디를 맞춰놔도 튀지 않아요. 그래서 신경을 안정해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컬러를 보면서 신경을 안정을 시켜주는 컬러.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기억하실 때 스트레스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왔었을 때 우리 뭐가 올라가죠? 혈압 올라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와요. 지금 제가 얘기한 증상이 다 적용하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두통이 와요. 그러면 여기 자리에다가, 태양열 자리에다가 S를 한 방울 또 떨어뜨려서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서 그렇게 마사지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화가 나면 어디가 올라가요? 어깨. 내가 어떻게 해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어깨, 근육 뭉침에 S를 쓰시면은 훨씬 더, 제가 다운을 시켜준다 그랬죠? 내려드려. 이렇게. 그래서 근육을 이완한다. 그 다음에 신경을 안정한다. 소화가 안 된다. 내가 신경 썼어, 스트레스 받았어, 소화가 안 될 때는 여기 우리 보통 소화가 안 될 때 위 자리나 대장, 소화기계가 다 이쪽에 있죠. 이 위경 라인에다가 똑똑똑 떨어뜨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에 발랐을 때 아까 제가 어디까지 들어간다 그랬죠? 피부에 도포를 했었을 때 각 장부, 기관으로 다 흡수가 된다 그랬죠? 피부에 발랐을 때 모세혈관을 흡수가 되고, 모세혈관을 타고 모든 우리 혈관들은 온몸을 다 타고 다니죠. 그 혈관을 통해서 아로마가 장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장, 위장, 그 다음에 소장 이런 데에 다 흡수가 되면서 적용이 되고, 얘가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로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로마가 참 스마트하다. 요즘 스마트하다는 말 굉장히 많이 쓰죠. 스마트하다는 거는 내가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작용들을 자기 스스로 다 역할을 하고 쓰여지고 알아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가서 다 쓰여진 다음에 그렇게 할 일을 다 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 중에서 부위를 보면은 얘는 색깔, 컬러로 봐도 뭐예요? 딱 튀죠? 엄청 튀는 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계 중에서도 튀는, 업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V 라인이라고 하죠. 재생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세포 재생이 나오고, 제가 장부를 얘기를 안 했군요. 저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바롬 아로마는 장부 테라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S 같은 경우에는 장부 중에서도 어떤 장부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곤해지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피곤은 뭐 때문이야? 간 간 때문에. 때문이야. 간 장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경을 내가 쓰게 되면 아까 어디가 소화가 안 된다 그랬죠? 위장, 대장과 장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부위 같은 경우에는 부신이라는 기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신이라는 장부는 어디에 되어 있냐면, 저번 주에 후면 관리 했죠? 그때 아마 알려드렸을 거예요. 저희 브래지어 라인 쪽에 주먹만한 부신이라는 장부가 있어요. 얘는 호르몬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약간 예를 들어서 설명도 했는데, 설명을 드렸는데, 갱년기가 오면 열이 막 오르락 내리락하죠. 네. 열 관리가 안 돼요. 그럴 때 부신, 뭘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갱년기가 왔다? V. 네, 부위. 네. 그래서 얘는 호르몬에 관여하는 장부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호르몬 조절을 해주는 기관에다가 도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위는 세포 재생. 그 다음에 너무 막 이렇게 우울한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약간 활력을 주고 재생을 시켜주는 게 부위거든요. 그래서 부위 요즘에 진짜 이제 오늘부로마저 다 풀렸어요. 마스크만 쓸 뿐이지 이제 일상생활로 다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사람을 못 만나니까 되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 우울한 환자들이 많이 속출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활력을 주고 너무 다운되어 있는 분에게 활력을 주는 게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순환계 중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R, L, B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몸을 흐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물과 림프. 예, 물하고 피. 예, 혈액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물은 물색 L, 그 다음에 혈액은 두 가지, 예,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서 혈액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맥이 있고 동맥이 있어요. 그럼 빨간색은 어디에 속할까요? 혈액 중에서 동맥. 네. 그래서 장부로 보면 심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심장은 우리 몸에서 보일러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혈액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 강화. 그 다음에 혈액이 싣고 다니는 게 네 가지가 있다고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혈액은 네 가지를 갖고 다니면서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실어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은 뭘 싣고 다니죠? 영양.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했었을 때 그 영양 성분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혈액 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영양이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을 봤었을 때 힘이 없고, 보통 이렇게 영양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얘가 이렇게 쪼그라져 있어. 네네네. 끝에 영양도 안 가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혈액 같은 경우에는 또 뭘 싣고 다녀요? 노폐물. 네. 노폐물을 싣고 다니면서 우리 몸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싣고 다시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다시 가요. 네. 그래서 비워줄 거는 아니면은 뭐 이제 변이나 땀이나 이런 걸로 다 배출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영양을 싣고 다니는 거는 동맥이 해주고, 노폐물을 싣고 다니는 거는 혈액 중에서 정맥이 해줘요. 그래서 정맥 관리도 너무 중요해요. 정맥이 제대로 어떤 역할을 못 해주면은
이 노폐물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폐가 보통 정맥의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보면은 독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노폐물을 싣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싣고 다녀요? 열을 싣고 다녀요. 근데 이것도 동맥의 역할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영양, 노폐물, 열, 또 한 가지 뭐죠? 산소랑 이산화탄소. 네, 산소. 산소를 싣고 다녀요. 근데 얘도 거의 동맥이 이 역할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살 뺄 때, 지방을 태울 때 뭐가 필요하죠? 열. 산소도 필요해요. 그래서 호흡을 많이 해주시면은 유산소 운동하죠. 우리 보통 살 빼라 그러면 무슨 운동하라 그래요? 유산소 운동하라 그래요. 그래서 살을 뺄 때 산소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이런 혈액이 모든 이 네 가지를 싣고 다니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거를 다 전달을 해주는데,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손 발끝이 어떻게 돼요? 차가워요. 네. 왜냐하면 열을 싣고 다니면서 얘가 끝까지 다 이렇게 실어다 줘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열을 제대로 못 실어다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순환계 중에서 RLB가 있는데, 아까 제가 빨간색은 동맥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동맥이 갖고 다니는 거는 영양,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열. 그래서 열이 필요로 하는 곳에 열 전달을 한다 그러면은 뭘 적용해 주시면 돼요? 네, 몸이 차갑다 그럴 때는 뭘 적용해 주세요? 빨간색 알, 열을 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떤 그 지방이 많고 셀룰라이트를 분해를 해준다 그럴 때 아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산소도 필요하고 열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지방을 태우거나 셀룰라이트를 태울 때 얘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맥 먼저 할게요. 정맥 B 같은 경우에는 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폐기관지 파란색. 그래서 정맥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성이 있었을 때 이 B를 적용을 해주시면 정맥색이에요. 우리 여기 이렇게 보세요. 피부 가까이에 있으면서 정맥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모세혈관도 정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맥, 폐와 연관이 되어 있고, 폐가 안 좋은 분들, 호흡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보통 피부가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노폐물이 많고, 아까 제가 정맥이 뭘 싣고 다닌다 그랬죠? 노폐물. 그렇기 때문에 정맥의 활동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독소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정맥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하체 관리, 밑에 하지 관리를 할 때 이 정맥이, 그리고 우리의 혈액의 대부분들이 다 어디 쪽으로 분포해 있냐면 하체 쪽으로 분포해 있어요. 거의 70% 이상이 하체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끝에는 모세혈관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본적으로 이 B는 하지 관리를 할 때 들어가요. 그래서 정맥에 관련된,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폐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 호흡이 제대로 안 되고 독소가 많기 때문에 보통 피부에 문제가 되게 많아요. 피부가 그러니까 예민한 피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폐 기관지가 별로 안 좋거든요. 독소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폐기관 쪽이 안 좋고, 그게 결국은 어디로 올라와요? 독소가 많이 쌓이면 피부. 네. 피부 쪽으로 우리가 그 독소들이 타고 다니다가 가장 얇은 부분에 피부가 있는 곳이 우리 얼굴이죠. 네. 이쪽으로 다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 얼굴에 그 예민한 피부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있어서 홍조증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맥에 문제가 생긴다, 얼굴로 가면 뭐예요? 모세혈관 확장증, 홍조증의 증상이 나오고, 하지로 갔었을 때는
뭐가 나와요? 하지 정맥류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정맥에 관한 문제성이 생겼다. 이분이 판독을 할 때 정맥의 문제 그러면은 B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L 같은 경우에는 림프 관리, 물 관리거든요. 우리 몸에서 물의 어떤 걸러짐을 해주는 기관이 뭐죠? 신장 방광 기관이에요. 그래서 L 같은 경우에는 신장 방광의 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림프 순환, 우리 물이 흐르는 길을 뭐라 그러죠? 림프라고 하죠. 그래서 림프 관리에는 L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물 관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림프 순환, 대사, 노폐물, 독소 배출. 그래서 이런 특히 그리고 몸에 물이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되죠? 부종이 붓지요. 이게 대사 활동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부종이 있어요. 그래서 부종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L 적용해 주시면 되고, 노폐물, 우리 몸에 거의 80% 이상은 물로 되어 있어요. 물론 혈액도 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물 관리로 깨끗이 노폐물을 관리를 안 해주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넣어도 오히려 과부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주는 게 몸을 깨끗이, 물을 깨끗이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L은 모든 어떤 그 처방을 할 때 다 들어가는 게 L이에요. 일단 청소부터 하고 안에다가 영양을 넣고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용량이 이 정도 있는데 노폐물, 우리 몸은 요만해요. 근데 노폐물이 요만큼 쌓여 있어요. 영양을 아무리 넣어도 영양이 얼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노폐물을 다 빼준 다음에 청소를 해준 다음에 영양을 넣고 그러면은 아주 아름다운 몸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청소, 비우기 얘를 해주는 게 림프 관리. 그래서 L은 모든 관리에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수계 3개가 있어요. 여기 특수계 같은 경우에는 장부하고는 연관이 없고 저희가 이제 특수할 때 적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안티바이러스. 그래서 굉장히 색깔이 이렇게 하늘색이거든요. 그래서 청량함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항균 작용. 살균 작용, 항균 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얼굴에서 균이 생겼을 때, 여드름 균이 생겼을 때, 우리 보통 이제 화농성 여드름일 때 적용을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마스크 잠깐 벗었을 때 저희 입술에 뭐가 생겼죠? 헤르피스 균 생겼죠? 그것도 균이에요. 근데 헤르피스 균이 생기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시는 거 아시죠? 얘가 나올 때쯤에 되면은 이 염증이 고름이라고 하죠. 이 입술 전체로 다 이렇게 묻었을 때 이렇게 묻히게 되면은 다 이게 옮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옮아요. 저는 이제 거의 다 나아가요. 이게 딱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보통 제가 헤르피스 균 이렇게 생겼을 때 만약에 이런 거를 안 바르게 되면은 거의 한 달 이상을 가요. 헤르피스 균이. 근데 진짜 딱 입술에 뭔가 이렇게 살짝 뭔가 이렇게 가렵다 싶을 때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해주세요. 그래서 항균 작용해주는, 그리고 우리 균, 무좀균,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떤 균에 분포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디죠? 질쪽. 그래서 질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려주면 그런 항균 작용을 해주는 게 안티바이러스 A예요.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보면 다 항상 이렇게 짝꿍으로 가요. 항균 작용을 하고 얘는 무슨 색깔이랑 똑같아요? 염증색. 고름색이죠. 우리 보통 고름이라고 하고. 그래서 Y 같은 경우에는 항염 작용을 해요.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는 거의 균이 생기면은 염증이 또 그게 점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Y를 같이 적용을 해주시고, Y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염증 부분에, 통증 부분에 베이직으로 몇 방울 떨어뜨려 주시고 사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있는 곳에는 뭐가 발생을 하죠? 열이 나요. 우리가 보통 통증이 있고, 뭔가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른다, 이럴 때는 그게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염증화돼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 곳에는 염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염증 부분에는 뭘 사용한다고요? Y. 예. 그래서 통증 부위에 우리가 여기 뭐 어깨가 너무 아파요. 아니면은 그럴 때는 Y를 몇 방울 통증이 있는 곳에 베이직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적용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바스 오일이나 이런 거를 혼합해서 매뉴얼 테크닉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드름 중에서도 지루성 여드름, 막 이렇게 염증이 많이 온 여드름.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유수분 밸런스 조절을 해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성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페이스 관리할 때, 그런 것도 이분이 너무 지성 피부다, 이럴 때는 Y를 조금 적용을 해주셔서 피부에 관리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백으로 가요. 그래서 G는 이렇게 청량하게 그린이거든요. 얘는 미백 작용. 그래서 피부 관리할 때 미백의 부분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원장님들이 보통 피부 관리할 때 적용하는 게 팩 사용하시죠. 마무리할 때 팩 사용하시죠. 물론 피부에 전체적으로 그냥 도포하셔도 돼요. 근데 팩 사용할 때 팩에다가 몇 방울 떨어뜨려서 고무팩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서 고형을 만들어서 도포를 해주셔도 그 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딱 벗겨보시면 엄청 화사하게 그렇게 미백 작용이 돼요. 화사해져요. 그리고 G 같은 경우에는 유수분 밸런스 중에서도 건성인 분들한테 적용을 해주시면 유수분 밸런스 조절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G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피부도 어떤 침착 부위가 있지만 이 몸에도 침착 부위가 있어요. 많이 앉아서 일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라인에 뭐가 생기죠? 침착이 되죠. 어두워지죠. 그런 부분에도 G 같은 경우에를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성의 어떤 생식기에 보시면은 생식기도 이게 점점 침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도 똑 떨어뜨려 주시면 되고,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적극적으로 조금 미백이 작용을 해주는 건 얘인데, 질에 우리가 러브 테라피라 그래서 V를 작용을 해줘요. 아까 V가 뭘 해준다 그랬죠? 재생. 네, 재생과 탄력을 올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여자의 질 기능도 자꾸 탄력이 떨어지면서 뭐가 생겨요? 요실금이 생겨요. 그래서 V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탄력을 올려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생식기에 이렇게 한 방울씩 도포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성감을 높이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질 탄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얘만 적용을 했었을 때도 어느 정도의 질 부분에 그 미백의 기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G 미백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로써 저희 이제 그 팔종에 대한 모든 효능 효과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으니, 원장님이 보통 고객이 오셨을 때 고객은 다 내가 여기에 샵에 오는 이유는 관리의 목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맨 처음에 보셨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판독이 필요해요. 그래서 판독이 필요한데 이분은 어깨가 너무 뭉쳐서 왔어요. 어떤 분들은 허리가 너무 통증이 심하고 허리가 불편해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 상태에 맞춰서 내가 이 효능 효과를 알고 판독을 하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기를 들어갈 때 이제 실질적으로 실전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면은 맨 처음에 에너지 포인트 세 가지를 사용을 해요. 신경계 중에서 S, 순환계 중에서 L, 그 다음에 순환계 B 이렇게 사용을 해주거든요.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로마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적용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소량으로 양에 따라서 양으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위별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다 아로마를 맨 처음에 적용을 할 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굉장히 소량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가 있지만 에너지 포인트 세 가지가 있지만 처음에는 한 가지 정도 사용을 해서 오프닝을 해주는 거예요. 적용이 맞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몸에 아로마를 적용을 할 때 내 몸에 적용할 때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똑똑똑 두드리는 작업을 해주는 게 에너지 포인트 3개예요. 3단. 3개, 3단계. 그래서 S로 전체적으로 신경을 안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L로 림프의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폐경 쪽에 활성화를 시켜줘서 맨 처음에 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로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받을 준비를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 포인트 3가지를 사용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하지관리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2가지가 있어요. 오늘 하지관리죠. 포인트 하나는 종아리.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혈액이 다 어디로 70% 이상이 우리는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서 있죠. 그래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다 아래로 내려가요. 어떤 그 만류 인력의 그런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하지 쪽에 혈액이 많이 몰려 있는데 얘가 하지로 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펌핑 역할이에요. 그 펌핑 역할을 해서 다시 심장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부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종아리예요. 그래서 오늘 하지관리의 포인트는 종아리.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스포이드도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펌핑을 딱 해줬을 때 이렇게 올라오죠. 네.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 펌핑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종아리. 그래서 오늘 종아리 하지관리의 중요 포인트는 종아리. 다시 혈액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주요 포인트 하나는 엉덩이 근육. 그래서 하지 관리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엉덩이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게 어쩌고저쩌고. 하지 관리의 또 포인트는 뭐냐면은 허리까지 다 올라가서 관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이제 이은영 본부장님께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아로마 효능 효과까지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까지 해서 알려드리고 10분 후에 우리 잠시 휴식하시고 실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원장님?